예,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42살인데요. 20대, 30대는 잘 몰랐는데, 이제 40살이 되고, 되돌아볼 시간이 많아지면서, 후회가 되는 일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내가 40대가 되어 보니 후회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점이 있으면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옳지 않을 것 같았던 40살도 지나고, 이제 그것도 2년이 또 지났어요. 이렇게 돼서 돌아보니까, 이제 언제나 젊고 건강하실 것 같았던 부모님께서 이제 70세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이제 늙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다 보니까, 야, 이거 한참 교육비가 들겠고, 애들 밑으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선배들도 잘 모시고, 또 후배들도 잘 모시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이제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이제 40대가 되니까 확실히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몸에 변화가 이제 생기고 그게 체감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흰머리가 이제 많이 생겨요. 첫머리가 이제 겉으로 보일 정도면은 이 안에는 더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체감이 되니까, 예, 와, 이게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에도 조금씩 신경 쓸 나이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수리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고 예전보다는 좀 더 병원에 자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40대가 되어 보신 분들은 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깜빡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 먹으려고 전자레인지 물을 데우고 갔는데요. 그냥 그대로 놓고서 딴 반찬이랑 밥을 먹고 퇴근해보니까 오니까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놓았던 반찬이 있는 걸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참 많아요. 내가 딱 뭐를 하려고 이러셨는데 뭐 하려고 했지 이런 것도 많고, 예. 해야 되는 일인데 깜빡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이제 생기네요. 옛날에는 20대 같은 경우는 뭐 전화번호, 뭐 이름 이런 걸 싹 다 외웠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못 외우고요. 해야 할 일도 못 하는 상황이 됐고요. 점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금방 한 달 지나고, 금방 두 달 지나고, 금방 또 1년이 지나고 이게 더욱더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인생의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40대가 되었고요. 40대가 되어 보니까 20대, 30대 내가 이렇게 살았던 부분에서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인데요. 부모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희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모든 부모님 다 그렇겠지만요. 저는 지금 감사한 게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서도 저 대학 등록금을 꼬박꼬박 제 시간에 내주셨고 또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결혼을 고민한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는데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먹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굉장히 반성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성을 하냐면요. 이때 내가 좀 더 내 등록금이라도 내가 벌자 아니면 결혼할 때는 집은 많이 내보자 이렇게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더라면은 부모님의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못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자신감 갖고 치열하게 살아볼 걸인데요.
무언가를 하고 뭔가 직면했을 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잘 해보자, 부딪혀보자, 할 수 있다, 뭐 이거 안 돼봤자지 뭐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치열하게 도전하고 부딪혀 봤더라면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30대나 20대가 보신다면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일 하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 있으면은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이런 후회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부딪혀오면서 깨지고 나를 더 단련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좀 더 성숙하는 과정을 겪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별일 없이 별 문제 없이 가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좀 많이 큰데요. 돈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인데요. 돈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예금과 적금만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돈을 벌면은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데 써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은 돈이 많이 없었고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기회를 많이 놓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40살이 되니까 되돌아볼 시간이 많아지고 제가 이제 했던 삶과 선택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후회가 되는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26살에 그래도 좀 빠른 나이에 취업을 했고 31살에 이제 6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했고 35살에 이제 운이 좋게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해서 내 집 마련까지 1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요. 두 번째 보면은 제가 지금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취업 후 26살 취업 후 결혼까지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결혼할 때 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월급을 적게 받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을 만큼 뭐 많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밖에 못 먹고 가고 엄마한테 도움을 받은 게 굉장히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냐? 저는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특히 해외로 많이 갔는데요. 뭐 유럽도 가고, 뭐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쪽도 가고, 러시아 뭐 이쪽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태국도 가고, 이제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남이 그렇게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고 정말 후회를 합니다. 왜냐? 여행을 가는데 공짜가 없죠. 당연히 돈이 들고 그만큼 시간이 드는데 제가 그때 돈을 좀 더 아끼고 모아서 불렸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 가고 쓰느라 돈을 많이 못 모아서요. 네 번째에 보면은 집에서 직장 다니면서 돈 모을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빌부터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어디 나갈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제가 용돈 20만 원, 30만 원만 갖고도 살 수 있었을 상황인데 뭐 사람들 만나서 술 먹는다, 놀러 간다, 여행 다닌다 이렇게 했던 게 정말 지금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락하고 기억에 남고 남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고요. 저는 지금 뭐 만난 사람 특별히 없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은 그때 한때 젊었을 때 그 시간과 상황을 공유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좀 후회가 됩니다. 예, 그럼 결혼해서 제가 정신을 차렸나?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도 어, 아이를 낳고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얻을 때, 뭐 결혼하기 전에 얻었지만, 자가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많이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전무했고 그냥 전세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고 맞벌이를 하니까 돈이 이제 쌓일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모으고 빌릴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돈이 남네 어떡하지? 뭐 적금이나 모아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금 이율 높은데 그냥 이지금융권 가서 저축하고, 그런데 그 돈도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지금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생각과 계획과 방향성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0대를 보내고 애도 이제 하나 둘 낳고 중간중간에 뭐 또 여행도 가고 돈도 쓰고 하다가 다행히 이제 집은 한 채 마련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요. 마흔이 되어서 어떤 우연한 기회로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 먼저 1억부터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돈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었던 기회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한참 있을 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미국 주식은 폭락했고, 그 이후에 뭐 서울 집값 뭐 굉장히 낮았고, 조금만 대출을 일으켰으면 살 수 있었고,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었으면 갭 투자 돼가지고 요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기회들이 이제 지나가 보니까 많이 보이고, 내가 이제 그 시절에 그걸 알아보지 않고 뭐 했나,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과 자책과 반성의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40대가 돼서 후회되는 것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것은 제가 돈 공부하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썼던 것, 이거를 가장 뼈저리고 가장 크게 이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후회는 이렇게 또 후회로 끝나고 지나간 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저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게 돈을 좀 더 모을 거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첫 번째 목표는 앞으로는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10년간 돈 모으고 빌리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여행은 지금도 갑니다. 올해 휴가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무작정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한 달에 15만이나 2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그냥 여행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만 소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뭐 250만 원 정도로 그 돈을 항상 맞춰 놓고 준비해 놓고요. 그 안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여행 가는 걸로 이제 조금 더 계획을 잡고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행에 무작정 돈을 많이 쓰거나 여행을 많이 가려는 생각은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인생성적표에 월 자본소득 100만 원을 만들어보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6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생 성적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 기준을 봤을 때는 제가 60세 정도 됐을 때 내가 일하지 않아도 100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 세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시스템이 그냥 가동된다면은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지, 내가 경제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숨만 쉬고 잠만 자고 여행 갔다 와도 월 100만 원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배당도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딪혀보자는데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던 일도 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나,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고 뭐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조금 잘못된다고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을 앞서고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고 그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뭔가 기회가 있거나 또 주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해보자는 생각, 이렇게 좀 삶의 방향을 바꿨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2024년 말 2년 정도 남았죠. 1억 원을 모으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2세 1억 모으기, 이것도 이제 유튜브
앞으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1억이라는 걸 모아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1억 모으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고 1억부터는 이제 돈이 알아서 굴러간다고 하거든요. 1억을 모으기까지는 이제 제가 뭐 지출도 많이 줄여야 되고 이제 술도 안 먹고 있는데요. 술을 먹으려고 생각하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부자야? 부자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합니다. 부자 아니야.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애가 이야기합니다. 너 부자 아니지? 그러면 술 먹지 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술이 바깥에 가서 먹으면 1차에서 안 끝나고 2차, 3차 끝나고 집에서도 만약에 제가 캔맥주 하나, 소주 하나, 막걸리 하나 이렇게 먹게 되면은 습관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막걸리 한 병 사면은 매일 사게 되고요. 아, 오늘 비가 오니까 뭐 먹으면서 술 한잔 해야겠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너 부자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거든요, 저. 그러면은 안 먹습니다. 안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술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출을 조금 줄이고 1억 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고 보람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게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을 모으는 과정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내가 견디고 버텨 왔다는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후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이제 방향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방향을 정했으니까 한번 또 열심히 살아보고 제 목표를 이뤄볼 예정입니다. 40살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면서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기회들은 아쉽고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기회와 가능성까지 내가 발로 차보려면은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제 이런 생각과 아쉬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